안녕하십니까? 김재련의 엑스파일 변호사 김재련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변호사 23년 차인데요. 보통 제가 성폭력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고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이라든지 이혼 등의 가사사건을 하기도 하는데, 성폭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제가 피해자만 대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게 주된 업무인데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한 적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언짢아하거나 의아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이런 행위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입은 범행에 대해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데 재판부로부터 선처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례에 있어서 가해자를 변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가 됐는지,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 본인의 책임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그 피해를 당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피해가 피해자의 일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정말 억울해하는 그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주로 대리한다고 해서 모든 성폭력 사건에서 무조건 피해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대리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한 팩트에 대해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인식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거는 내가 불쾌한 행동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떤 추행을 가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 라고 하느라고, 또는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격려를 해주느라고 이런 신체적인 터치가 있었는데, 신체적인 터치가 있었다라는 건 팩트이지만 피해자는 직장 상사의 그런 터치가 매우 불편했고, 그러나 상사이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고, 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조차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그런 터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인정은 하겠다. 그러나 나는 위로해 주려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지 어떤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이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건을 대리해서 가해자의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되는 이런 케이스를 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경우에 제가 제 의뢰인을 위해서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제 의뢰인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부하 직원을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는 매우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 일반인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불쾌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정이라고 하면 범죄가 되지는 않아도 직장 내의 성희롱으로 징계 등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은 특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해도 가해자를 무고할 목적으로 이런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불편했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니까 피해자의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적절하게 도의적으로라도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를 고소한다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과하게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가 성폭력으로 고소당했어. 성희롱으로 진정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죽기 살기로 거부를 하고 부인해야 되는 일이야.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다가 내가 혐의가 인정돼서 아웃되게 되면 나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조차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가해자들이 자기가 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정상적인 길을 걷지 않고 죽기 살기로 부인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목격한 사람들의 그 기억조차도 왜곡시켜서 조작을 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가 입지 않아도 될 명예훼손 등등의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이렇게 사건이 왜곡되고 변형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피해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폭력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 우리 법으로 정한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단 가해자가 주의할 것은 나는 처벌받았으니까 이제 사회로 돌아와서 마음껏 피해자를 공격해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책임을 졌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가해자는 법으로 정해진 책임을 졌다 하더라도 사회로 돌아왔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2차 가해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은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는 당신이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가해자가 오히려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피해의 결과가 없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범행 사실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자신이 그 범행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적어도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피해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2차 가해가 행해지지 않도록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 저는 이런 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안희정 사건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건의 경우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유죄 판결 받았고 실형 선고가 나와서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충남도청과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라는 공적 표명을 판결이 난 이후에 했다는 소식은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건의 피해자를 공격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이런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고 그간에 무수하게 피해자에 대해 가해져 오고 있는 이런 2차 가해에 대해서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공적 의사를 표명하면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또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폭력 가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순한 사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어떤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사람도 이런 위력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을 때 겸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그런 법적 책임을 다한 다음에는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와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야지만 직장 내의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가해자가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나중에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어. 이런 뭔가 그 시그널이 있어야지만 용기 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저는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김재련의 엑스파일 김재련입니다. 감사합니다.